일단은 전달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1년을 꽉 채워서 같이 보내고 처음에 너무너무 욕 많이 먹고 그쵸? 부족한 게 너네도 1년 전에 너네 생각하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실력이었는데 그 이게 좀 웃길지 않은데 난 성적 결과를 그렇게 크게 중시하진 않거든. 그 시험 결과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나마 내신은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모의고사는 잘 예측이 안 되잖아. 그리고 너네도 알다시피 내신을 전부 다 내 통째로 암기한다고 해도 이게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걸 너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나는 상담하면서 내가 성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거의 뭐 너 왜 이렇게 봤어? 단 한 번도? 그냥 오히려 너네 일상 같은 얘기를 공유하지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근데 난 항상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왜냐면 인생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죽음을 대학 입시나 시험 결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결과를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사실 99.9가 전부 다 과정이거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 시험 결과는 진짜 딱 죽음에 비유한 한 포인트고 대학도 딱 합격하는 순간의 포인트, 죽음도 포인트.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정에서 이 고등학교 생활 시험을 준비하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게 사실 엄청 두려운 지점이거든. 내가 결과가 잘 안 나와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내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대학을 어디를 가든 혹은 대학을 나와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든 그 태도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한테 계속해서 그런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는 거잖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그깟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해. 1등급 나오고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것 때문에 뭐 서울대를 자퇴하고 대기업을 들어갔다가 뭐 그만두고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지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지금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지 좁게 생각하면 그거를 정말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대부분이 거의 잘 따라오고 있다고 나는 사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질문 프린트 답 쓴 거 보면서도 모든 학생에게 기대가 없거든. 기대가 없다는 게 너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이제 10년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크게 모든 학생에게 기대치가 많이 없는데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거든. 수치적으로 증명이 안 되더라도 내가 너네가 쓴 글을 보고 어떻게 숙제를 해왔는지를 보고 출석 결석 뭐 이런 걸 보니까 나한테는 느껴지거든. 그 어떤 그 집단에서 세워놓은 역치를 넘어서지 못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많이 인정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또 그 방향성에서 내가 너네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또 피드백이 가잖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해도 그게 아니면은 나는 계속해서 애들을 보니까 삼수하는 애들도 보니까 그 방법이 틀렸으면은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결과 안 나와. 근데 방법이 틀렸으면 또 내가 피드백 주고 방법도 괜찮은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그런 거거든. 뭐 내가 이유 없이 막 질문을 던지다든지 뭐라고 혼낸다든지 뭐 이유 없이 칭찬해 인정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전부 다 나한테 가는 말, 글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많이 발전이 있어. 두 번째, 겨울방학 목표가 일단 독해가 70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예비 고 1학년 때는 문법이랑 단어가 100이었거든 사실. 독해는 그냥 욕심부리지도 않고 이미 해석만 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독해를 한 7로 잡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나도 내려놓고 원래 여기서 모의고사까지 풀고 가야 되거든 50분 동안.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업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고 나도 수업 오래 하는 게 사실 힘들기도 하고 너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늦어도 내가 4시 반까지는 이제는 끝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좀 더 늦어지면 그래도 예고는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냥 보내는 친구도 있긴 할 거거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때 당분간은 독해를 50분을 풀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그 집중해서 50분 학원에서 풀고 채점 받고 다시 한번 재채점 받는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냥 뭐 다른 학원에서는 뭐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진도 나가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어. 그건 진짜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아무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선생님이 강의해주면 그게 뭔 소용인데. 우리는 마치 거꾸로 된 교실처럼 수업을 하고 있잖아. 내가 혼자 전부 다 예습해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 받았지, 알려준 다음에 질문 프린트로 고민해보지. 혼자 있으면 그 정도로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을 거거든. 해석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발생하는 거잖아. 심지어는 피드백 해준 다음에 재학습할 기회까지 주고 마지막엔 강의로 마무리하니까 이 과정을 정말 제대로 소화하면 무조건 2등급 나오고 수능 1등급은 나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진짜 꼼꼼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건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니까. 근데 난 그 정도로 욕심내지도 않아. 2등급이면 거의 최저 맞추거든. 여하튼 그렇고요. 겨울방학 목표는 독해로 가는데 지금 그 쓰는 속도 이런 게 좀 느리고 예습도 잘해온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 해석지 꺼내서 잘못된 거죠. 공부 방법이. 그쵸? 조금은 참고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막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 태도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여기서 한 20명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그 다른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습하고 있는지 그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두 가지다. 첫 번째, 1년간 발전이 많았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지만 실제로 20명 중에 10명이 1, 2등급으로 진입을 했거든. 2학년도 마찬가지고 12명 중에 6명이 1, 2등급. 그쵸? 수치적으로도 나도 몰랐어. 홍 원장님이 정리해서 보내래. 그 앞에 써야 된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잘한 거죠. 엄청 1등급 비율이 더 많아져야 되긴 하는데 시간만 지나면 잘할 수밖에 없는 커리를 타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겨울방학 목표가 독해를 중점으로 하지만 지금 조금 예습을 좀 더 해오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습을 좀 더 꼼꼼히 해라. 세 번째,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35번을 유학하라고 했거든. 그 자율주행 차량 나오는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그거 인간의 사고방식 있잖아. 근데 그 34번을 요약해놨더라고. 그거 생태계 익스트림.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급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네도 단어 하나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꼼꼼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태도를 각자 점검해봐라.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내가 그 피드백 달아주는 거에 이화쌤이 좀 질문을 나한테 많이 한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현상 유지 혹은 하락의 길을 걷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일기를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 그쵸? 1학년 애들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또 되게 잘 소통하거든? 막 그 답변 달라 하면 답변도 야무지게 달고 막 블로그로도 막 히히락락 하는데 수업 시간만 들어오면 마치 남인 것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내외를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는 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분명 나랑 썸을 타고 있어. 썸을 타고 있는데 집단이 모이면 나를 막 모른 척해. 막 그러니까 내가 막 뭐지 막 내가 착각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답을 조금 해주셨으면 해 제발. 힘들어 수업 나가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같이 한번 32번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일단은 처음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처음부터 보면은 많은 초기에 닷컴 investors 투자자들이 집중을 했답니다. 거의 entirely 완전히 포커스도 온이 한 덩어리인 거 알죠? almost entirely는 부사로서 이제 중간에 끼어든 거죠. 많은 초기에 닷컴 투자자들이 거의 완전히 집중을 했답니다. revenue growth 별표 단어 수익의 성장에 집중을 했답니다. 뭐 대신에? net income 그 순수 수입 대신에. 초기에 무슨 그 네이버나 그런 구글 같은 그러한
홈페이지에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수익만 커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이 돈이 회사에 많이 가지고 있냐? 여기에 집중을 했대. 많은 초기의 닷컴 회사들은 벌었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수입이라는 것을 뭐로부터 얻었냐면은 애드버타이징 스페이스, 광고하는 장소를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웹사이트에. 되냐? 그러니까 네이버 보면 배너 같은 거 뜨잖아. 무슨 베스킨라빈스, 뭐 아웃백 혹은 어떤 대학교 그 배너에 뜨는 거 알지? 그게 전부 다 돈 주고 내는 거거든. 이러한 광고 수익으로 수입을 냈었대. 투부정사는 여기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레퍼티드는 여기서 분사죠.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 부스트 향상시키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고된 수익이라는 것을 일부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얼마 우리가 벌었어, 얼마 지출했어, 이러한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지출 같은 거 있잖아. 수익이나 이런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사이트들이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광고 장소를,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줄임이다. 애드, 광고 장소를 교환하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예시가 나오죠. 컴퍼니 A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두는 거죠. 그것의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두는 거죠. 그 컴퍼니 B의 웹사이트에. 그러니까 A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웹사이트 좀 학원으로 해보자. 그 EI랑 큰 셈 있죠. 거기서 이제 게시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A를 EI라고 하면 EI가 그 큰 셈 학원에 EI 이제 포스터를 걸어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서로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컴퍼니 B, 얘를 큰 셈으로 할게. 큰 셈. 큰 셈은 또 광고를 두는 거야. 그쵸? 그것의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 즉 큰 셈 광고를 두는 거죠. 컴퍼니 A의 웹사이트에, 즉 EI 게시판에. 뭔 말인지 되죠? 어떤 돈도 손이 바뀌지 않았다? 즉 주인이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EI에서 큰 셈 게시판에 포스터 하나 걸려면 100만 원이거든?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광고만 교환하는 거야. 그럼 서로 회사에 예를 들어 가계부에 뭐라고 찍히겠어?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100은 왜? 그 큰 셈 쪽에서는 EI 걸어뒀으니까. 그 다음에 또 EI에 걸면 또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 그럼 숫자가 하나씩 찍히는 거잖아. 실제로 그 돈은 오가지 않았는데. 하지만 각 회사가 실제로 돈은 오간 건 없지만 각 회사가 수익을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가치냐면은 그 공간에 대한 가치죠. 그것이 그쵸? 포기한 그 웹사이트에 있어서. 여하튼 큰 셈에다 EI의 포스터를 걸면은 큰 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 EI 걸 걸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의 가치를 포기한 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익스펜스랑 왼쪽에 있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레베뉴인 거죠.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그쵸? 내가 공간을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수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광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게재했잖아. 게재했던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회사의 그 사이트에.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리를이니까는 거의 뭐뭐 않는으로 해석해야 되죠. 거의 뭐뭐 않는, 부정으로. 이러한 관행은 거의 증가시키지 못했답니다. 그 순수익이라는 건 증가시키지 못했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 솔직히 0이잖아. 그리고 답이 이 선택지 전부 다 해석했으니까는 답만 2번이죠. 답에 대한 근거도 알려줄게. 노를 다시 한번 어떤, 그 다음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명사 왼쪽에 노가 붙으면 노를 어떤으로 해석한 다음에 동사에 낫을 붙여서 해석하면 돼. 그렇다면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을 빈칸 2번, 어떠한 추가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지 않았답니다. 야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이거거든. 어떠한 돈도, 그쵸?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인 즉슨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의 근거 첫 번째는 이거고, 하지만 그것은 이거 일반 동사 강조인 거 알죠? do, does, did. 실제로 향상시켰답니다. 종이에 쓰인, 즉 보고된 수익만 증가시킨 거죠. 이런 관행이라는 게 빠르게, 얘 지금 수동태인 거죠.
PP 형태죠. 풋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풋. 이러한 관행이라는 건 빠르게 종결이 된 거죠. 왜 그런 줄 알아? 회계사들이 이제 장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거든, 회사에. 느낀 거죠. 뭐라고 느꼈냐면 그것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크라이테리아, 기준에. 어떤 기준이냐면 수익 인식 원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회계사가 진짜로 좀 쓰려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장부에 적으면 안 되는 거야. 회계사 기준에선. 회사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행이 결국에는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무엇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냐? 수익 인식 원리에. 무엇입니까? 그쵸. 이러한 관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관행. 대명사에 항상 예민해져야 된다. 대명사가 수능에서 엄청 중요해.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 그러면 실제로 답 끈 거 두 번째는 난 뭘로 골랐냐면 이거야. 보고된 수익을 증가시켰다잖아. 레퍼티드가 글씨체가 다르다는 건 결국에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종이에 쓴 것만 향상시켰다는 거니까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나는 답 근거로 골랐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문맥상 반의어를 처리하면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결국에는 얘인 거잖아. 뭔지 알지? 무슨 말인지. 종이에만 쓰인 숫자, 실제 돈. 대조되는 거죠. 벗이 나왔으니까. 집에서 꼭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 느낌이 다를 거거든. 그럼 내가 문제로 이거를 낼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3번 형광펜 2개 친 이러한 관행이라는 게 뭐냐를 문제로 내려다 말았거든. 이러한 관행이라는 건 결국 뭐야? 초기에 웹사이트들이 이제 실제로 돈은 오가지 않는데 보고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만 교환한 걸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3번 33번은 아까 세 줄은 했거든?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 세 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조 파악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이행문 내가 나눠줄 거거든? 세미콜론은 엔드버 노알 소의 역할을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구두점이 중요해지니까는 꼭 조심해라. 엔드버 노알 소, 세미콜론. 가상세계의 능력이라는 건 근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상세계의 능력이라는 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세계 있잖아.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거 있잖아. 뭐 요즘은 버추얼 아이돌도 있지 않아?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가상세계의 능력,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 언제 성장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그러는 거죠. 그 세계라는 걸. 그러니까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야. 이런 질문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반대로 그 가상세계라는 것은 얘도 롱 부사거든.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여기에서는 비동사랑 PP 사이에 들어있잖아. 그쵸?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다. mere 단지 a handful of 소수의 adherent 별표 단어죠. 그 초종자에 의해서는 그 유지가 될 수가 없답니다. 이거 답 근거로 고른 사람 있지 않아? 아, 가상세계라는 게 소수의 사람으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답 근거부터 일단은 읽어볼게. 내가 두 번째 답 근거로 고른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 여기 빈칸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 이 부분도 난 답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랑 이 부분. 그 이 부분으로 답을 한번 고를 수 있는지 보자. 두 번째 답 근거, 첫 번째 답 근거랑. 만약에 reach가 이거 뭐 도달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도달 범위라는 명사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격도 쓰였잖아. 혹시 여기서 it가 뭔지 아는 사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찾은 사람 대답해 볼래? 그것의 도달 범위라는 게 제한된다면
뭘 것 같아요? 은지 알겠냐? 정기적으로 게임하는 거. 정기적으로 게임하는 것. 맞아? 정기적으로 게임하는 거로 답변한 거냐? 아연이는? 게임인 거밖에 모르겠어. 그렇죠. 마이 게임이죠. 마이 게임. 마이 게임. 마이 게임. 이체는 여튼 단수 소유격이거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게임의 도달 범위라는 게 제한되는 거죠. 우리 10명으로. 도는 얘 연결한 거 알죠? 이중심표 가운데에서 하지만이란 뜻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다. 얘 연결어의 뜻이 있다. 하지만 벗이랑 똑같은 거다. 만약에 나의 게임의 도달 범위라는 게 우리 중 10명으로 제한되는 거, 10명만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세모가를 여기서 닫을게. 그러면 주절에 주는 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상한 취미죠. 10명만 하니까. 글쓴이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것은 제한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큰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계속 읽어보자.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치고 for 밑에 뭐라고 적고 싶어?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그쵸? 옹알이라도 해. 그래 그렇게 의미상의. 그쵸? 그럼 제가 찰떡까지도 잘 알아듣거든요. 귀가 엄청 예민해요. 가상세계 가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되고 wide ranging 그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는 2개 이상 병렬돼도 and 붙이는 게 선택적이다. 그것에 참가자가 뭐 해야 되냐면은 선택지 1번이죠. 충분히 커야 된답니다. 뭐 할 정도로? 얘도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 얘들아? 어떨 정도로 커야 돼? 사회로 고려될 정도로.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 그러니까 consider 얘 우리 너무 좋아하는 대표 동사 중에 뭐에 해당되냐? A society에 무슨 표시하고 싶어? 물결이죠. 간주동사 수동태잖아. 얘는 as 생략 가능하잖아. consider A as B. 너 다 잊어버렸니 혹시? 방학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사실 어제 수업 준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진짜 미친 줄 알았잖아.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칠 수 없었죠. 그쵸?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고려될 정도로 그 사회로서. 되냐? 그럼 답의 근거는 이게 되잖아. 만약에 게임의 도달 범위가 10명이다? 그러면은 제한된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상세계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 소수의 사람으로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가상세계가 영향력이 좀 있으려면은 참가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 많아야 된다. 적으면 안 돼가 2개잖아. 일반 연금 펜치는 2개야. 적으면 안 돼. 그 결론 지속되려면 참가자가 많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읽으면 그 threshold 원래 문지방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 기준점, 역치를 얘기하는 거든. 그 기준점이라는 게 도달된다면 그 psychological 심리적인 가치라는 게 뭘로 변하는지 알아? 그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로 변한답니다. 여기서 이것도 문제 낼 수 있어. 얘들아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뭐게? 그 기준점. 이거 시간 한 50초 줄 테니까 연필로 써볼래? 그 기준점이라는 게 뭔지. 지문을 다 못 나가도 꼼꼼히 나가는 걸로 합시다.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된다. 참고로. 한글로 적으면 된다.
다인이 썼냐? 아직 아직이요. 서율이 썼냐? 썼어? 뭐 썼어? 혹시 쓴 사람? 썼어. 그래 현수 해보자. 만회 해보자. 사회에서 고려될 정도로 집단이 커지는 그쵸. 선택지 1번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 그 역치라는 게 도달이 된다는 건 결국 선택지 1번에 충분히 큰 집단이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사회로서 고려될 정도로 큰 집단이라는 그 역치, 쉽게 얘기하면 기준점이 도달이 된다. 그 심리적 가치라는 게 결국엔 그쵸.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렵잖아. 근데 비유하자면 그거야. 뭐 이 아이 영어가 좋대. 근데 한 명 다녀.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음이 안 가잖아? 그냥 50명 된대 이화쌤이랑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뭐지? 하면서 이제 믿음이 되게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든지 많이 믿으면은 진실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말하면 조금 기독교인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비유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오피셜 릴리전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이 적은 거는 이제 이단 취급을 받는 거잖아. 그런 걸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세계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중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은. 그 다음 38번. 야 어려워.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 지문 중에. 근데 왜 2점짜리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원래 시간이 있으면 너네한테 나누라고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거 3등분 하면 되거든? 3등분해서 요약하면 쉬운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내가 나눠줄게. 이렇게 나누고 그 대신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 문단을 나갈 때마다 왜 어떤 토픽이 중요한지. 여기 이렇게 나눠야 돼. 2번까지 포함돼야 돼. 답이 2번이거든. 이렇게 해도 두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가서 두 번째 문단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되는 거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내가 그 저장을 안 했고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에 이 꼬리 쪽에 그게 있대. 일렉트릭 물건이 있대. 내가 이미지로 찾아봤거든. 여기에서 그 전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왜 이걸 알려주는지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보면 그 전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주로 수동태죠. 알려져 있답니다. 물고기에게서. 그 말인 즉슨 물고기들은 전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 전기 신호라는 것은 만들어진답니다. 특별한 그 전기 장기에서 전류 장기에서 그 신호라는 게 디스처지돼 방출이 되잖아. 방출이 되면은 이렇게 묶죠. 그러면 그 전기기관이라는 게 네거티브리 로디드 하면은 음전하를 띠는 음전하를 띠게 된답니다. 네거티브리 로디드 음전하를 띠게 된답니다. compared to부터는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거든. 그 머리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왜 머리와 비교하는지 알겠지? 여기에서 이제 신호 보내. 물고기가 옆에 친구랑 소통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음전화가 띄어지게 되잖아. 그럼 여기랑은 대조된다는. 여기서 음전화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대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 전기장이라는 게 여기서 막 이제 이렇게 막 방출될 거 아니야 음전화가. 그럼 머리 쪽이랑은 대조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꼬리랑 머리랑 이제 대조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물고기상으로 봤을 때. 그 전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답니다. 물고기 주변에. 이해되죠? 파동 보내는 것처럼. 물에 돌 던졌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첫 번째 문단은 결국에 뭐야? 전기 기관으로 소통하는 물고기. 그게 끝이잖아 결국엔. 그쵸? 그럼 두 번째 문단은 거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 약한 전류라는 것은 만들어진답니다. 또한 그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도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추가적인 정보는 전기기관, electric organ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말한 1번 문장 오른쪽 보니까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도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 봐. 수축했을 때 그러네. 근육이 수축하면은 그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근데 전기기관에서 근육세포라는 것은 연결이 돼 있답니다. 커다란 그 덩어리로.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커다란 그 근육 덩어리를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 메이크 뒤쪽으로 여기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 거 알죠? 총 전류의 강도라는 것을 더 크게 만드는구나. 그 일반적인 그 근육보다. 결국에는 답의 근거는 토픽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 2번 문장 앞에서도 ordinary muscle cells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답 근거를 이미 표시했지만 2번 문장 앞에서는 그 weak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larger, 더 커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대조되는 거거든. 이렇게 집에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답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얘들아 그 2번 문장이 포함돼서 두 번째 문장이면 이거는 결국에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전기 신호에 뭐냐?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물고기가 사용하는 전기 신호에 뭐야? 다인이 뭔 거 같아? 그거 첫 번째 문단이었잖아. 제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뭐 같아? 이용되는 방법도 괜찮고 약하고 강한 거니까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강도. 그쵸? 그것도 괜찮다. 그 전기 신호가 나오는 그쵸? 방식과 강도? 괜찮아?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방식과 강도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볼게. 신호가 발생하는 방법과 강도. 강도, intensity 얘기하는 거죠. intensity. 그렇게 보면은 앞 문장에서는 근육에서는 약한 전류, 2번 문장에서는 전기기관에서는 강한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앞에 나온 약한 전류가 나오는 일반 근육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물고기라는 건 심지어 그러면은 막 구체적으로 소통 못하는 거 아니야? 약하고 강한 거면은 거의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자. 신호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by ing 방법. 형태를 바꾸는 거죠. 전기장 혹은 이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거든. 2번 형광펜으로 표시해줄게. 얘랑 병렬되는 게 뭘까 얘들아? 2번 하늘색 폼이랑 명사 하나. 이 5R1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그쵸? frequency죠. frequency. 되냐? frequency는 주파수, 빈도라는 뜻도 있죠. 아, 물고기들이 신호라는 걸, 그 전기장이라는 걸 다양하게 하는구나. 방법은 형태를 바꾼대. 전기장에 뭐 타원형으로 만들고 완전 원형으로 만들고 뭐 세모는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방출하는 빈도수를 바꾸는 거죠. 빨리 보낸다든지 혹은 느리게 보낸다든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오직 작동을 한답니다. 짧은 거리 동안만. about은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이렇게 묶을게. 1에서 2m 정도. 그럼 여기에서 보통 너네 순서 배열하면 시간 없어. 그럼 몇 번 찍어? 3, 4, 5번 중에 막 고민하잖아. 그치? 이게 가장 헷갈리잖아. 근데 3번이 속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이기 때문이야. 너네가 적은 것처럼 그 앞문장이기 때문이잖아. 그쵸? 앞문장이거든. 이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물고기가 신호를 다양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변형시킴으로써 형태와 빈도수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게 한 번에 답을 찍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이렇게 소거해가지고 답으로 접근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여러 시험을 보면서 너네도 알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 프린트에 쓴 거야. 더 시스템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야지 소거하면서 답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롭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때? 순서 배열에서 보통 내가 4번 찍고 싶은데 내가 이것이 앞문장인 걸 알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소거. 지우는 거죠. 아, 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답을 2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끝까지 읽어볼게. 이것은 이롭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 있잖아. 어떤 종이냐면 신호 시스템에 이용하는 종이 자주 살거든. 커다란 집단에서 몇 가지 다른 종들과.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야? 그 시스템이라는 게 오직 단거리에만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this는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앞문장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쵸? 너네 잘 썼잖아. 그쵸? 서연이는 못 썼는데 내가 보기엔 너 조금만 훈련하면 될 것 같거든? 나머지 친구들이 이걸 1년 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서연이는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못 썼는데 금방 따라올 수 있으니까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 신호를 만약에 보내잖아. 동시에 보내. 막 물고기 막 이렇게 뭐 A 종류 물고기, B 종류 물고기, C 종류 하는데 막 A 종류 물고기의 파장이 막 여기까지 엄청 가. 막 10m씩 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짧은 그 범위라는 게 어떻겠어? 그 interference? 뭐지? 간섭, 교란. 간섭의 위험을 낮추잖아. 짧게 하면. A가 이 정도만 하면은 이 C까지 안 가니까 교란되지 않아. 얘도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란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짧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겹치거든, 신호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다 끈 거는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결국에 그 전기 신호의 뭐냐? 토픽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거든. 다양성과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양하게 얘네가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엔 물고기의 전기 신호에 대한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구나. 근데 이런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와. 나 듣도 보도 못한 어쩌라고 물고기 전기 신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런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어렵죠. 39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문단을 2등분 할 수 있어. 2등분. 2등분 할 수 있는데 이 4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1번 형광펜으로 나눠볼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창의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누가 했던 거냐. 찰스 다윈이 했던 개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고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R이라는 아주 단순한 생산성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비유하자면 난 이렇게 하고 싶거든. 찰스 다윈이 한 거는 독해고 그 다음에 이 PCR 기법은 그 단어다. 되게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독해는 엄청 어려우니까. 오늘 그 39번 질문하고 끝낼 거거든.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이 요약문 해석 한번 해볼게. 내가 요약문을 해석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얘들아 이렇게 표시하면은 갖는 것은 봐봐.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주어랑 동사잖아. 근데 이게 쭉 봤더니 얘가 주어인 건 확실히 알았지. 얘 동사인 건 알았지. 버 뒤쪽으로 얘 주어지. 그리고 그것은이고 얘 동사 여기 있잖아. 이것도 구조상으로 맞네 젠장. 근데 해석이 안 될 텐데. 또 얘 분사구문인 거 알죠? 얘 분사구문이다. 그럼 이거 시간 지금 30초 줄게. 여기 복원시켜. 부사절로 복원시키면 된다. 부사절. 주어랑 동사 살려서 부사절 접속사부터 쓰여져. 일단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 뭐 쓰면 되냐. 그냥 가장 100개 중에 99개 뭐 쓰면 돼? as. 주어 뭐로 쓰면 돼? 뭐? 불러 빨리. 데이죠. 그 다음에 have affected로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데이가 도대체 왜 나왔냐 생뚱맞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야. 데이가 뭐야? 무엇에 영향을 미친 거야? 우리의 그 공간의 인식의 진화에.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죠. 그쵸?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는 데이라는 대명사로 바뀌고 생략된 거거든. 얘입니다. 얘. 그러면은 1번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atial인지 spatial일걸? spatial.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해석하면 영향을 미쳐서
진화에 우리의 공간 인식 진화에 영향을 미쳐서 vertical 수직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수직 위아래. 그 다음에 앞뒤에 차원이라는 건 쉽게 인식이 되거든. 포식자가 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앞뒤에 있으면은 나 빨리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축 그리고 그것은 significant 중요하지가 않았잖아 자연에서.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significant의 답근거는 어디에서 고르면 되냐? 얘는 좀 쉽잖아. 본문상에 어떤 단어 끌고 오면 돼? 답근거 찾아보신 분 뭡니까? 그쵸, relevant죠. 얘잖아, 얘. 그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B라고 써주면 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되게 잘한다, 깔끔하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spatial 공간의 인식이라는 건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알잖아. 계속 앞뒤 위아래라고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어디다 쳤냐면 이 부분에 썼습니다. 이 부분이 공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만 쳐도 돼. 사실 이렇게랑 이렇게 이거를 보고 A에 답은 걸 골랐다. 아, 공간에 대해서 말하네 자꾸만. 다른 데 쳤다고 틀린 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쳐온 걸 알려주는 거고.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찾아서 A랑 B 여러 개 적어 오셔도 돼요. 대용.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이거 기억나? 그 부정대명사 여기 others 보이죠? 뭐 어디다가 네모 치고 싶어?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others 나오면 앞에 뭐 나와야 돼? some 나와야 되나? some.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some individuals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4번부터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올 텐데 보면 첫 번째 줄부터 할게. 지겨운 창의성 계속 나오죠. 상상성에 영향을 미친데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얼라우려 동사죠.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든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거든.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게? 오른쪽에 있는 위치랑 왼쪽에 있는 구조 파악해온 거 봐봐. 뭐가 병렬돼? 대시잖아. 되게 왜 고민해? 이렇게 두 개 병렬되는 거야. 대는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너 구조 파악 제대로 해왔냐? 좀 더 예습의 밀도를 높여라.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너네가 얼마나 예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갈리거든. 이제부터는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아, 사람이 창의적이면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구나. 근데 이 문제라는 게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매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야. 못 보는 거를. 찰스 다윈의 접근법 있잖아. 스페시에이션, 종분화의 문제에 대한 다윈의 접근법이라는 건 좋은 예시랍니다. 이것에. 결국에 이게 질문이었죠. 이것이 뭐냐? 앞문장이죠.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보게 하는 것. 그럼 이렇게 할게. 앞문장이죠. 앞문장. 네모 가로로 묶은 creativity부터 difficulty까지. 그러니까 1번이 소거되는 거죠. 이게 수능에서 결국엔 다 쓰이는 거다. 수능에서. 뭐 고2니까는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패턴은 다 똑같아. 그는 초즈 선택했답니다. 매우 어렵고 탱그우드 얽힌 문제를 종격 스피시에이션 종분화. 그럼 종분화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끌었죠. 긴 기간의 데이터 수집과 딜리버레이션 숙고로. 아, 종분화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되게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민했어야 됐구나. 이러한 문제 선택이라는 것은 빠른 착수를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혹은 간단한 실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 이거 문제로 냈냐? 이거 문제로 냈냐? 내가 기억이 안 나. 냈어? 내가 뭐라고 썼냐 다?
그가 어렵고 얽힌 문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앞문장 그대로 써도 되고 어떤 친구는 찰스 다윈의 문제라고 했고 막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표시할게. 집에서 다시 읽어봐. 일반적인 진술로 써도 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써도 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 찰스 다윈이 한 어렵고 얽힌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경우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생산성이라는 걸 감소시킨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도 창의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없다는 거야. 측정이 되는 거죠. Publication count, 출판 개수로, 부수로. 왜냐면은 찰스 다윈이 되게 연구는 많이 했는데 논문을 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왜냐하면 노력이라는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독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단어는 외우면 내가 100개 다 쓸 수 있는데 독해는 어때? 하나 공부해도 다음 지문 잘 안 읽히거든. 그런 문제를 이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예시를 볼 수 있답니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죠. 앞 글자 딴 거죠. PCR 에서 예시를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냐면 다시 한번 얼라우류 동사죠. 이게 가능하게 하거든. 이 PCR이라는 게 amplify, 그 증폭시키는 것을 작은 조각의 DNA를 단기간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 나오다가 DNA 조그만 거를 단기간에 폭발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깨지는 걸 알고 이제 주어진 문장을 4번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짓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 사람들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더 집중이 되어 있답니다. 방법과 기술에.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얘인 거 알죠? 얘죠? 이 후주 같은 경우에는 for others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주절의 주어는 creative이고 동사는 may lead. 그러니까 찰스 다윈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방법과 기술 같은 데 집중한 사람들은 그 창의성이라는 게 뭘로 이어질 수, 얘 lead to니까는 cause랑 동의어인 거죠. 해결책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급진적으로 감소시키거든. 그 작업이라는 것을. 이 작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어려운 문제,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졌어. 하지만 4번부터 나오는 것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 같은 거. 업무량을 감소시킨다는 게 결국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의 근거는 이렇게 치면 돼. 일단 이게 others랑 some individuals의 네모로 한 거랑 이거 있잖아. 해결책, 근데 일을 감소시킨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 PCR이죠. PCR.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GS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 solutions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가 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례가 PCR이 되는 거죠. 조그만 거를 단기간에 많은 걸로 바꾼다고 하니까 GS, SS 개념 모를 리 없고 뭔 말인지 되죠. 이렇게 바꾼 거를 이렇게 표시해오잖아. 너네가 시험지에. 그럼 나 클리닉 양식도 안 봐. 이미 이해했다고 간주해. 그러니까 나는 시험지를 먼저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별 생각 없이 형광펜 막 긁는 거 있잖아. 그것도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정말 기깔나게 그거 나랑 완전 똑같이 일치하게. 나랑 똑같이 일치하게 그으라는 게 아니라 형광펜을 정확하게 그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엄청 고민했다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다 끈 거 하라고 하자. 그럼 막 이렇게 해. 막 이렇게. 그럼 이거 의미가 없어. 어떤 친구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고민을 하고서는 막 긋는 거거든. 하려는 걸 보여. 내가 숙제했어라는 걸 이과쌤한테 증명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고민한 거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결국에 이기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단계의 수를 감소시키죠. 막 엄청 많이 했어야 되는데 PCR이 발견되니까 막 스텝 하나만 하면 돼. 생산성 올라가는 거잖아. 하는 일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단계라는 것을 substitute, 대체한답니다. 근데 이 단계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덜한 단계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률도 올라간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쉼표 다음에 ing는 분사 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내로 복습을 해야 돼. 꼭.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은 오늘 진도 나간 것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너네 내가 그 지문 프린트 할 때 줬던 그 A4 용지에 깨끗한 지문이 있잖아.
그걸 보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은 되는 거다.